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현장에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구글 제미나이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는 마침 구글 제미나이와 교육 혁신, 교수자를 위한 가이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또 교육 전문가이신 당신을 위해 딱 맞춰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자료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제미나이가 단순히 그냥 편리한 도구, 이걸 넘어서서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자분들 당신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그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AI가 던지는 질문들이 참 많죠. 맞아요. 그 가능성과 질문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AI,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말입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새로운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소리까지 만들어내면서 교육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전 AI 생각해보면 딱 정해진 규칙 안에서 뭔가 효율 높이는 거, 그런 거에 집중했잖아요. 네, 계산하거나 분류하거나. 그렇죠. 근데 제미나이 같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일까지 해냅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술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거다. 네, 교육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그 LLM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있거든요. 아, 트랜스포머요? 네, 이 구조가 문맥 파악이나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발전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AI 앞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 이걸 가르치는 학습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AI가 답은 막 찾아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답이 진짜 맞는 건지,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은 건지 판단하고 또 거기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 이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답을 찾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바로 그겁니다. AI가 뭐 개인 맞춤 학습 계획 짜주고 정보 전달 효율은 높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사이의 교감 있잖아요. 아, 네, 중요하죠. 또 친구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배우는 협업의 경험, 예상치 못한 질문에서 탁 터져나오는 그런 창의적인 순간들, 이런 건 AI가 하기 어렵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오히려 AI한테 좀 반복적인 일, 그런 거 맡겨버리고 교육자는 이런 인간적인 상호작용,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습 공동체 만들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 역설적이네요. 기술 덕분에 오히려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제미나이라는 도구 자체,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 보니까 최신 모델이 제미나이 1.5 프로라고 하던데 이게 특히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코딩이나 수학, 과학 이런 분야 성능 테스트에서 꽤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성능이 좋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기술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겁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요? 네, 1.5 프로 모델은 이걸 최대 200만 토큰까지 지원해요. 토큰이라는 게 AI가 처리하는 텍스트 조각 같은 건데 200만 개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만 개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뭐랄까 아주 긴 연구 논문이나 책 몇 권 분량 그 정도도 한 번에 맥락을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긴 호흡의 분석이나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작업, 예를 들면 학술 연구 같은 데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맥락 이해도가 높으니까요. 아, 단순히 단편적인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텍스트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심지어 PDF 파일까지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멀티모달 영역까지 갖췄어요.
멀티모달이요? 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이해한다고요? 이건 뭐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겠는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 시간에 오래된 사진 자료 딱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맥락의 사진일까 질문하고 설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오, 아니면 과학 실험 영상을 분석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게 한다든지 훨씬 다채로운 수업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시청각 자료 활용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교육 자료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제미나이가 혼자 딱 떨어져 있는 챗봇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하던데, 뭐 개발자들은 구글 AI 스튜디오, 기업은 버텍스 AI 이걸 쓰고, 특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많이 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있잖아요. 지메일, 닥스, 밋 같은 거요. 맞아요. 여기에 통합된다는 게 큰 장점 같아요. 바로 그 통합성 때문에 실용성이 확 올라갑니다. 뭐 새로운 프로그램 배우고 익숙해지는 시간, 그런 부담 없이 그냥 늘 쓰던 이메일 화면에서 긴 내용 바로 요약하고, 아, 편하겠네요. 네, 문서 작업하다가 바로 초안 만들고, 화상회의하면서 실시간으로 내용 정리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교사분들 일상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데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미나이가 그냥 하나짜리 모델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 느낌? 전문가 팀처럼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제미나이 1.5 프로는 아주 복잡한 추론이나 깊이 있는 연구 분석처럼 좀 고성능이 필요할 때 쓰기 좋고요. 네. 반면에 제미나이 1.5 플래시라는 모델은 이름처럼 좀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이나 대규모 작업을 처리할 때 더 적합하죠. 아, 플래시는 속도랑 효율성. 네. 또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건 음성이나 영상으로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데 특화된 모델입니다. 뭐 발표 연습을 한다거나 실시간 질의응답 같은 활동에 써볼 수 있겠죠. 오, 라이브는 말 그대로 실시간이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가장 가벼운 버전인 플래시 라이트라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 목소리로 바꿔주는 프리뷰 TTS 같은 모델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려는 수업이나 과제 목표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도구를 골라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연장통에서 딱 필요한 연장 꺼내 쓰듯이요. 모든 상황에 다 맞는 만능 도구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황별로 최적의 선택지를 준다는 게 제미나이 생태계의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하실 부분이죠. 이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료에도 보니까 제미나이 덕분에 학생들 피드백 주거나 학부모 상담할 시간이 더 생겼다. 뭐 이런 교사분들 실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실제 사례들이 중요하죠.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수업 준비 및 행정 업무 간소화입니다. 아, 시간 절약. 네, 예를 들어서 수업 주제랑 학년 수준 정도만 입력하면 뭐 학습 목표부터 시작해서 활동 아이디어, 심지어 평가 방법까지 포함된 수업 계획안 초안을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줘요. 와, 정말요. 몇 시간 걸릴 일이 그냥 뚝딱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공지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뭐 보고서 요약 같은 거. 이런 반복적인 행정 업무 부담도 확 줄여주고요. 그렇게 아낀 시간을 진짜 학생들한테 더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또 다른 활용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재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콘텐츠요? 네.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학생들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제미나이를 쓰면 특정 텍스트 자료를 뭐 쉬운 버전, 중간 버전, 어려운 버전 이렇게 여러 난이도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오, 수준별 자료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또 그냥 텍스트 설명만 입력해도 강의 슬라이드에 필요한 이미지나 시각 자료 같은 걸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학생 수준에 딱 맞는 퀴즈 문항 만드는 것도 도와줍니다. 와, 개별 학생들한테 더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 강화 측면입니다. 상호작용과 피드백. 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낸 과제물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 이게 아니라 좀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 그런 피드백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피드백 초안이요. 물론 최종 피드백은 선생님이 직접 해야겠지만 시작점을 잡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나이 라이브 같은 기능 있잖아요. 네,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 이걸 활용하면 학생들이 구두 발표 연습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거 화면 공유하면서 바로 설명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의 아주 역동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해집니다. 들어보니까 제미나이가 단순히 교사의 시간을 아껴주는 걸 넘어서 교육의 질 자체를 높이는데 기여할 잠재력이 정말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반복적인 업무는 줄여지고 그 시간에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하거나 더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요. 핵심은 그거네요. 교육자가 진짜 본질적인 역할, 그러니까 학생들과 관계 맺고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가능성?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면 이런 가능성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미나이 생태계에는 이런 일반적인 기능 말고 좀 더 특별한, 전문화된 도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노트북 LM, 이건 뭔가요? 아, 네. 노트북 LM은 좀 더 통제된 환경에서 AI를 쓰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통제된 환경이요? 네.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특정 문서들 있죠. PDF 파일이나 웹사이트 내용, 영상 스크립트 같은 거요. 딱 그것만을 학습의 기반으로 삼아요. 인터넷 전체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AI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정보를 막 가져오는 그런 환각 현상,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각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죠. 그리고 모든 답변에 대해서 그 근거가 내가 올린 자료 어디에 있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딱딱 제시해 줍니다. 와, 그거 좋네요. 그럼 강의 자료 올려놓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 안에서만 답해주거나 복잡한 개념 요약 같은 거 시키기 딱 좋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정보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학술적인 환경이나 특정 커리큘럼 내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적합하죠. 그리고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노트북 LM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잼스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잼스는 쉽게 말하면 당신만의 맞춤형 AI 비서나 튜터를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AI 튜터요. 네, 코딩 같은 거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설정만으로 특정 과목,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나 말투까지 반영해서 제미나이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나만의 AI 조교를 만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단원에 대해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설정해 놓은 방식대로 딱 답변해주는 AI 튜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AI가 개별 학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해주면서 학습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겠죠. 그야말로 초개인화된 학습을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초개인화 학습,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제미나이 라이브, 이건 실시간 상호작용에 특화된 기능이었죠? 네, 맞습니다.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서 진짜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발표 연습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카메라로 문제집을 비추면서 실시간으로 설명을 듣는다거나 마치 옆에 튜터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도구, 그러니까 노트북 LM, 잼스, 라이브는 각각 신뢰성 있는 정보, 맞춤형 튜터링, 그리고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화 학습을 정말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윤리적인 고민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가장 큰 걱정은 역시 학문적 정직성, 이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AI가 그냥 뚝딱 만들어준 글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표절 문제. 이건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AI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네, 훨씬 쉬워졌으니까요. 그리고 AI 자체가 없는 정보를 막 만들어내거나 출처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환각 현상. 이것도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학습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 비판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잘 쓸까 이 질문을 넘어서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 기술의 변화가 교육의 목적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네, 그런 성찰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학생 정보나 좀 민감한 자료 같은 걸 AI에 입력했을 때 이게 어디로 흘러가거나 원치 않게 학습 데이터로 쓰일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 같은 교육용 버전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는 있어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 입력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도입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 정책, 예산 문제, 또 선생님들의 수용성,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정서 같은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접근해야죠. 결국 또다시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점이네요. 단순히 AI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AI가 가진 한계나 편향성 같은 걸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른바 AI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AI를 그냥 정답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질문하고 검증해야 할 협업 도구로 인식해야 합니다. 협업 도구로서의 AI. 네,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했을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단순 정보 요약 과제보다는 비판적인 분석이나 창의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료에 나온 표를 보니까 여러 대학에서 AI 활용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출처 표기를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좀 비슷한 방향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AI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학문적인 무결성을 지키고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평가 방식도 개선하려는 그런 공통된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AI라는 이 새로운 변수를 교육 시스템 안에 어떻게 책임감 있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재미나이의 이 강력한 AI 도구가 우리 교육에 던지는 여러 가능성, 그리고 또 풀어야 할 숙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탐색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재미나이는 분명히 교육자분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학생들에게는 더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도구임에는 삘림없는 것 같아요. 네, 잠재력은 분명히 크죠. 하지만 역시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활용의 문제. 재미나이가 교육자를 대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유도한다거나 협력학습을 촉진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형성하는 것 같은 교육자 본연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조력자로서의 역할. 네.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좀 맡기고 교육자는 더 본질적인 가치,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나눴던 학문적 정직성 문제나 프라이버시 보호, 또 AI 리터러시 함양 같은 과제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서 모든 교육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고요.
네, 자료의 결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AI와 인간 교육자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 고민하고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겠죠. 네, 방향 설정이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강력한 AI 도구, 제미나이를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시간 절약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그 근본적인 호기심, 그리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깨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즉, 인간 교사와 AI가 정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학습 경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